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내일 없어졌을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는 회사인가. 그때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처음에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서울역에서 눈뜨는 그런 꿈을 정말 많이 꾸거든요. 반란이란 이름도 없었고요. 빨리 해보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성장을 강요받는 상황. 누구나 칼이 목 앞까지 들어오면 그건 다 해내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 다른데 우리 이제 만났으니까 오히려 무기가 많아졌네. 3, 4년 만에 업계 탑을 찍고 있는 건데 영향력을 갖는 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 푸는 솔루션도 많거든요. 그러려면 이 정도 성장률은 안 된다. 마케팅이라는 거를 좀 공격적으로 아니 본격적으로 단순 광고만 놓고 보자면 많은 위기가 있어요. 실패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레슨을 얻어가느냐. 단기간에 성과를 올린다라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없을 것인가?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도 퍼스트 펭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매월 통장에 있는 현금이 100만 원도 안 됐던 시절이 엄청 있었고요. 그래도 세상에 100%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로 시작을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확신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투자자를 만나는 데서 그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자금은 전혀 없었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창업 자체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스타트업 분들은 뭔가를 세상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 사실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뭘 할까라고 이제 찾다가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려동물 위한 일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있었는데 어떤 걸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각이 없었어요. 2012년에 이제 공군 장교로 임관해서 이제 회계장교로 이제 복무를 했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역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속옷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속옷이 국내에 없어서 해외에서 속옷을 계속 직구해서 입다가 중간에 제가 그 벼룩시장에 그 봉제공장 이모님 구합니다 글을 보고 찾아가서 제가 원하는 속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고 한 50명 정도만 모아오면 제조해주겠다는 공장을 어렵게 한 군데 찾아서 그때 제가 속옷을 처음 제조를 경험을 했고요. 화장품이 이제 수입하고 유통되는 그 시장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 시장이 그때는 이제 뭐 예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독점이라든가 경쟁이 좀 잘 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통 단계를 좀 줄여가지고 시장에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승산이 있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계속 요크셔 테리어 애들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항상 피부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맨날 본인은 한 5,000원짜리 샴푸 쓰시면서 강아지는 이제 약용 샴푸 같은 거 5만 원짜리 이런 것들 왜 반려동물은 결국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씻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가 결국 피부병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을까 반려동물에 관련되는 스킨케어 관련된 제품이 전무하다는 걸 깨닫고 그때 한국에서 가장 또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뷰티 스킨케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고 플랫폼을 만들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도 크지만 얼마나 성장하는가가 있었고 그럼 두 번째는 그 시장의 문제가 얼마나 명확한가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현재 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많고 잘하는가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돈으로 직접 사업을 시작해야지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2020년 4월에 첫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반란이란 이름도 없었고요. 그 럭셔리 플랫폼을 만들게 했다는 이제 사업 소개서를 만든 다음에 그 카페에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 좀 모아놓고 그때 사업 설명을 해서 지금 초기 창업 멤버들 그게 이제 2014년입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반려동물 스킨케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밀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와 반려동물도 무슨 스킨케어야? 라고
반려동물도 스킨케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창업자보험금 2억으로 시작했는데 2년 동안 매출을 단 1원도 발생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매월 통장에 있는 현금이 100만 원도 안 됐던 시절이 엄청 있었고요. 지금도 같이 계신 공동 창업자분들이랑 월급을 당연히 못 받고 같이 밥솥에 밥을 지어서 그 4,000원 1인분에 4,000원 정도 하는 그 반찬만 주신 도시락 반찬집이 있거든요. 그거랑 컵라면이랑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잘 안 했었는데 사실은 안 팔렸어요. 하루에 한두 개 팔렸나? 그래 립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좀 박 터지는데 우리 거 안 나가는데 아이 쪽을 한번 해볼까? 이걸 가지고 겸용으로 라인도 그리고 뭐 섀도우도 쓰고 그러면서 늘 이 눈가에 번지거나 방수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오히려 좀 강했으면 좋겠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 보자. 초반에는 사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엄청난 오산이었던 것 같고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분들이 저희 제품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을 꽤 버텼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할 때 다들 버티기 자금 같은 거를 미리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서 제품 개발에 투자를 끝낸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환경으로 꽤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력과 그 외에 커머스에 필요한 뭐 마케팅, 회계, 인사, 뭐 디자인, 물류 이런 게 다 균형이 잘 잡혀야지 이게 비로소 사업이 완성되는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이제 마케팅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활발해지면서 그때 커브를 좀 높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스파클랩의 비전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여기서 창업해서 글로벌리 갈 수 있는 회사들을 찾고 있었고 그 비전이 잘 맞아서 이제 저희가 그 스파클랩 배치 10기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2017년 12월에 저희가 데모데이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3,000명의 이제 스타트업 VC부터 해서 업계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18년 3월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외부 투자를 처음으로 받게 됐었고 그때 이제 2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 자신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확신으로 그 상태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대답인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의 일에 대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진짜 믿고 있는 상태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2018년에 매출 성장도 꽤 스떡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숫자는 월에 30억, 40억을 원했었는데 그게 도저히 저희가 하는 플레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2018년 말 정도에 제 오피노를 만났었고 의의가 있었죠. 네. 사실 이제 반란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크고 이제 정말 이제 스카이라케팅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명품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됐는데 당시에는 저희도 문의를 딱 받고 반란이 뭐 하는 브랜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제 막 시작했었던 스타트업이었는데 실제 방문해서 많이 놀랬던 거는 오피노라는 기업을 알고 문의를 주셨다기보다는 제가 당시에 어떤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여기 마케팅 하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반란 프로젝트 했었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커스터머 드리븐 마케팅에 대한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커스터머가 직접 되어보고 반란이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반란에서 파는 명품이 진짜 정품이 맞나, 소비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게 그 오피노 마케팅은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고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오랫동안 느끼고 영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계속 데이터 드리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키워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CRM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제 캠페인 전략들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그로스 해킹, 그다음에 교육사를 직접적으로 컨설팅해주고 교육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갖춰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란이 정품일 수밖에 없는, 반란의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광고 소재들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반란의 인지도가 올라가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페이스북이랑 이제 인스타그램이란 채널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컨텐츠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매출이 3월 정도에 한 10억이 안 됐었는데 매월 정말 10% 이상 성장해서 그 11월에는 40억까지 갔었으니까 6개월 만에 한 300% 이상의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년 만에 업계 탑을 찍고 있는 건데, 그 모든 순간에 이제 오피노가 100% 다 함께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성장에 오피노가 함께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 반란 프로젝트가 가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반란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도 저희는 흥분할 수 없었던 게, 저희가 조력하고 그다음에 파트너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준비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차분할 수 있었고, 그런 반란의 어떤 그런 성장들을 봐가면서 그 다음 단계도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 역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성장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었어요. 일단 오피노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그로스 해킹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본인 스스로가 계속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해킹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10여 년 동안. 그래서 본인의 모습대로 어떻게 보면 엔드 직업인 이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에 이 광고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그냥 본인이 살아온 것과 또 본인의 기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또한 이노레드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를 좀 공격적으로 아니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됐는데 벽에 부딪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팔지 했는데 태거스의 진희정 대표라는 분을 만나서 손이 되게 부족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가 그렇게 큰 게 2개나 있고 막 자체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는 콘텐츠에 대한 것들과 뭐 그다음에 뭐 LMF라고 하는데 뭐 랭귀지,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것들, 어떤 단어에 소비자가 반응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실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객의 핏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죠.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솔루션을 이제 막 런칭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실험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2018-19는 속도의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시장이 있고 고객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굉장히 낯선, 그러니까 생소한 그런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약간 좀 제한적인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브리테일이 원했던 거는 다양한 행동을 하는 사용자들을 묶어서 그룹핑식 세그먼트 시켜서 이 세그먼트 된 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다르게 전달하고 싶다가 핵심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문제점이라고 하면 데이터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이트 상에서의 퍼널이 있어요. 방문을 하고 상품을 조회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체크아웃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실제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금전적으로는 사실 매출이 생긴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최초의 제품 개발을 하는데 그 상품 원가를 이미 지출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소비자가 올 거라는 전제로 그 원가 구조를 다 짜놓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을 새로이 책정하게 됐고,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긴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원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옷 사이즈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상품 하나만을 어떤 타깃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속옷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라든지 사용자의 속성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중에다가 소리를 질러도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과를 추적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성과는 다 정량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적을 정확하게 하면서 우리 고객은 어디 있는지,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도 있게 볼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타겟팅이 어떤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이 메시지를 줬는데 내가 원했던 타겟된 고객들이 반응을 안 한다면 타겟을 다시 바꿔본다든지. 사실 두 회사가 되게 공통적으로 저희 쪽을 찾아주신 건데, 아마 2021년쯤부터 CRM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화두가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크로스 해킹이라는 용어들로 이런 마케팅 활동들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기존 고객들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로얄 고객으로 만드는 것들을 포커싱하는 CRM 영역에서 이제 마케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단순 광고만 놓고 보자면 많은 위기가 있어요. 뭐 서드파티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뭐 주요 이제 플랫폼들이 다 선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순하게 그 광고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될 거고요. 점점 이제 각 플랫폼별로 이제 그 데이터의 단절, 그리고 캠페인의 단절 없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뒤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 비긴을 쓰는 마케터 분들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고객을 세그먼트하고 그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과와 좋은 효율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공정률 상으로는 한 20%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레슨을 얻어가느냐, 이게 실패를 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거기서 많이 얻어갈 수 있거든요. 성장할 때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 언제나 비기너의 마음으로 계속 빠르게 배우려고 했던 거. 과정 자체가 내가 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만 같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꼭 굳이 모든 걸 실패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런 의미에선 저희도 퍼스트 펭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고객사들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역량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정말 빠르게 잘 시장하는 성장이었고, 그러니까 시장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했고, 꿈이 있으면은 자금도 같이 따라 붙는 게 굉장히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실행력하고 버틸 수 있는 의지인 것 같은데, 퍼펙트 펭귄이 되려면 원래 본인들이 존재하려고 했었던 이유들을 상기시키고 잊지 말고 그냥 꾸준히 그 일에 집중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긴, 태거스와 같은 좋은 팀과 함께하게 된 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부족한 건 치유하고 이렇게 보완하려고 이렇게 3사가 합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제 마케팅은 고객 관리까지 같이 풀퍼널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 데이터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비긴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으로 대표님이 현재 입고 계신 것들은 명품인가요? 명품이 맞고요. 네. 인터뷰하시면서 아무도 울진 않으시네요. 태거스 대표님 안 오셨나요? 혹시 죄송한데 영상 편지 한 번만 안 해주시죠. 혹시 매주 파티 때 저 가도 됩니까? 코로나 풀리면 제 질문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질문 좋네요. 비긴 사이트는 유연한 조정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데 이거 마지막 다시 해야 되나요? 제가 사실 좀 자랑스러워요. 출근할 때도 전에 에코백을 들고 난 비긴이다 이러고 다녔어요. I still remember the way this whole thing started. I was walking